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연금 전문가 차경수 작가입니다. 2억 정도 되는 금융자산을 굴리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기도 하고 10억을 굴려도 세금 건보료 걱정 없이 자산을 잘 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이 자산을 굴리려면 어느 계좌에서 굴리지, 어떤 금융상품에 운용하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는 계좌입니다. 첫 번째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습니다. 연금 계좌 내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연금 개시할 때까지는 아예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한꺼번에 많이 찾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찾을 금액은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세금과 건보료를 비켜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 역시 계좌 내에서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들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금 1억인데 운용을 잘해서 3천만 원 수익 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면 원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까 세금과 건보료에서 메리트가 있는 ISA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십시오. 세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65세 이상이면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14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주식, ETF, ELS, 채권 같은 금융상품 모두 매수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예금에 운용하는데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1년 만기 예금에 5천만 원 운용해서 400만 원 이자가 발생했다면 1년 후에 400만 원은 세금 없이 찾고 2025년에 다시 5천만 원 넣고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후 예금 만기 돌아오면 그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안 됩니다. 이 상품은 2025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가입 기한이 연장되면 문제 없습니다. 예금의 경우 만기되면 일단 찾아서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6년부터는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운용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개설해놓고 거기서 계속 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납부해서 이자 주는 CD금리 ETF나 미국 S&P 500에 운용해서 500만 원 수익 내고 매도했다면 5,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겠죠. 이걸 찾지 않고 2026년에 다시 ETF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만기되면 일단 찾아서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찾아서 쓰면 3천만 원이 남겠죠. 나중에 다시 2천만 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5천만 원 납부했지만 찾아서 쓰고 적립금이 5천이 안 되면 다시 5천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일부 찾아서 적립금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5천만 원까지는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사별로 약간 달리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거래하는 금융사에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거래하는 미래에셋증권은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도 증권사가 유리합니다. 증권사도 예금과 유사한 상품이 많이 있으니 무조건 은행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개인 투자 국채 전용 계좌입니다. 최대 2억까지 15.4% 분리과세합니다. 수익이 2천만 원 넘어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고 아주 보수 성향인 투자 잘하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맥쿼리 인프라를 담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유지하면 15.4% 분리과세합니다. 최대 1억까지 가능하고 2025년 말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수익이 많이 나도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좌에서 상품을 운용하면 아예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과도 하지 않는 계좌였습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담이 없는 금융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금융 예탁금입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서만 취급합니다. 19세 이상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1.4%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상호금융 예금이 아니고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고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자금을 납부하면 연 3에서 4% 내외 배당을 주는데 소득세를 내지 않고 1.4%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 국채입니다. 채권은 매매 차익과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 중 연 1.5% 이자 주는 상품이 있는데 내가 7,8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기가 되면 나라로부터 10,000원을 상환받습니다. 7,800원에 사서 10,000원을 상환받으면 2,200원의 매매 차익이 납니다. 28.2% 수익이 난 겁니다. 이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1.5% 이자에 대해서만 15.4% 이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자 수익은 세금이 발생하지만 이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과 건보료가 신경이 쓰인다면 이렇게 이자는 낮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국채를 매수해서 매매 차익을 노리면 됩니다. 만약 1억 원어치 국채 매수했다면 만기에 2,820만 원 매매 차익이 나고 매년 이자가 150만 원 나옵니다. 매매 차익 2,820만 원은 세금이 없고 매년 받는 이자 150만 원에 15.4%인 23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브라질 달러 국채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이자가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고 했죠. 하지만 브라질 달러 국채의 경우 매매 차익과 이자 모두 비과세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이 없습니다. 투자 한도도 없습니다. 투용자 집합투자기구는 1억, 개인 전용 국채는 2억까지 투자할 수 있죠. 연금 계좌도 한도가 있고 ISA, 비과세 종합저축, 상호금융, 예탁금 한도가 다 있는데 브라질 채권은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10억을 넣어놔도 거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든 이자든 일체 세금이 없습니다. 이 상품도 세금과 건보료가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해와라 베이스보다는 달러 베이스가 환율 변동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해외 주식입니다. 매매 차익에 25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250만 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골치 아픈 고소득자의 경우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합니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양도세는 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비과세 보험입니다. 각종 비과세 보험 상품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과세라는 장점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떼고 공시이율도 낮아서 기대한 만큼 수익이 잘 나지 않죠. 변액연금의 경우 10년이 넘어도 수익은커녕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험 상품을 싫어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고 건보료 부담도 없는 상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예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브라질 달러 국채, ISA 비과세 한도까지, 그리고 비과세 보험입니다. 저율과세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상호금융 출자금은 1.4%,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3.3에서 5.5%,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만 9.9% 저율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는 건 해외 주식,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개인 전용 국채, 퇴직연금입니다. 이런 계좌나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없고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와 상품만 잘 선택하면 큰 돈을 굴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종합저축, ISA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개인 전용 국채의 경우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어느 계좌에서 운용할지가 매우 중요하고 세금에 노출된 계좌라도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아예 세금이 없기도 합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코앞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연금 전문가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